네, 이번 강의는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통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뭔가 갈등이 생겨서 네. 다툼이 생겨서 또는 뭐 분열이 생겨서 이걸 봉합하거나 해소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인간 사회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혜로운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뭐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갈등이 뭐 없었던 사람은 없겠죠. 살다 보면은 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네.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는 몇 초라도 잠깐이라도 그거를 좀 죽이고서 예, 한숨을 한번 쉰다든지 그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면은 일단은 그 화가 반 이상은 일단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분쟁의 소지가 조금은 일단은 좀 나아질 기미가 좀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만의 어떤 조금 그 갈등을 해소하는 좀 방법이 그건 아주 중요한 네, 방법, 비법을 알고 계십니다. 네. 네. 조령훈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개그맨이다 보니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유머나 이벤트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여자친구가 없지만 연애를 했을 때 여자친구와의 그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형식이지만 손편지를 쓰면서 예쁜 여자친구 닮은 꽃을 준비하면서 그런 선물과 유머를 좀 재치 센스 애드립을 좀 넣어주면 조금 갈등이 그래도 있었던 게 좀 순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하시는 거죠. 되게 그 피하는 사람도 많아요. 해결을 않고 묵혀버리는 거예요. 예. 무시해버리거나 밀어버리는 거죠. 부부싸움이 그렇게 발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막 열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금 네. 피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인성 씨가 얘기한 대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걸 아예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냉전으로 가는 거죠. 안 좋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그걸 어떻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소통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발전된 소위 비폭력 소통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발전해서 각 나라마다 이게 지부가 있고 이걸 많이 강의도 합니다. 그러나 협조적 소통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은 자신들의 필요나 감정에 대해서 잘못된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걸 숨기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또 남의 솔직한 감정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네. 폭력적인 소통이라는 게 뭘 막 때려 부시 이게 아니고 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소통, 조작적인 소통을 한다는 거죠. 자기는 마치 문제가 없고 자기는 모든 것이 옳고 네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막 지적하고 소통도 하기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해버리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이 충분히 자기의 진심을 얘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듣되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좋든 나쁘든. 네. 그리고 그 대신 자기의 감정도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라는 거죠. 충분히 솔직한 속내를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폭력 소통 전형인 거죠. 네. 그래서 갈등이 없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네. 뭐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간에도 매일 싸우는데 친구 간에도 뭐 가끔 다투고 연인 간에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걸 묵히면 안 되죠. 네. 예. 그렇다고 또 막 지금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하면 또 서로 막 열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가라앉히면 가급적 빨리 네. 이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을 시작해야죠. 맞습니다. 이걸 너무 묵혀두면 이제 냉전이 돼가지고 오래가면 고질이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혼도 되고 같이 살지만 완전히 원수같이 돼버리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건을 보거나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거나 냉전보다는 열전이 낫다고 생각해요. 막 소리내서 싸우고 이게 낫지. 이게 막 묵히고 그냥 오래 이렇게 가면 정말 이제 그냥 마음까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쾌하게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고 이제 그때는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숨겨요.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뭐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게 어떻게 반박할 건지 소통하는 중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이 비폭력적 소통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해겔은 인정 욕구라고 그래서 인정투쟁이라는 용어도 쓰고 그랬는데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는 거죠. 투쟁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거죠. 인정은 남에게 받는 거죠. 네. 네. 예, 사유적인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를 인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남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 네. 그다음에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대가 뭘 잘했거나 또는 뭐 그 가족 내 자녀가 취직을 했거나 이러면 아 좋겠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죠. 이름을 알으면 네. 이름을 부를 때 그 유일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소통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이제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 남녀간에 그게 아니고 호감을 자기의 호감을 표시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무조건 자기는 안 좋아할 수는 없어요. 진리는 진리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네. 사랑하라 그러면 너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네. 이런 말도 있죠. 예, 이게 우리가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갈등을 없애는 요소예요. 자기를 좋다는 사람한테 누가 나쁘게 얘기를 하겠어요? 나쁘게 또 대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reciprocity of liking, 좋아하는 것의 상호성. 예. 내가 너를 좋아하면 너도 나를 좋아한다. 이 얘기거든요. 가장 상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사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선행도 말로 해요. 우리가 선행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거, 기부하는 거죠. 기부하는 거, 누구를 돕는 거, 말이 없이 하는 것도 있어요. 예. 말 없는 선행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은 말로 해요. 감사하는 거, 칭찬하는 거, 격려해 주는 거, 고무하는 거, 뭐 위로, 존중, 희망을 주는 거. 이게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네. 악행 한번 볼까요? 거짓말하는 거, 이거 악행이죠. 말로 하죠. 예. 욕, 흉보는 거, 폄하하는 거, 뭐 음해, 모함, 이간질, 의혹 조장, 분열 조장, 뭐 명예훼손, 공갈, 협박, 위세 떠는 거 이거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말을 잘못해서 예. 말을 좀 모질게 해서 악하게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인이 되는 거, 악인이 되는 거 간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 희망을 주는 거, 네. 분열시키지 않고 이렇게 협동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거
화해를 시키고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남을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분열시키고 흉보고 욕하고 좋은 말을 하나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말을 주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좋은 말. 전 좋은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는 거 그렇게 간단해요? 네. 좋은 말 많이 하는 거. 네. 근데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항시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면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정 좋은 얘기를 할 수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쓰고 그래야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의 입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돈 안 들고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도 말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다른 데는 말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못 해요. 그것들도 속이긴 속이는데 아주 원시적인 속임이죠. 인간은 말로 기가 막힌 걸 속일 수 있어요.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잖아요. 네. 통일하고 15년 만에 망했어요. 통일은 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업적도 남기긴 했지만 뭐 도량형 통일이라든지 글자 통일 이런 것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악했어요. 그런데 그걸 더 빨리 망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조고라는 황간이야.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진시황이 자기가 통일한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많이 했어. 근데 그 순회 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유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자기 첫째 아들 만리장성을 쌓고 있어. 목념이라는 장군하고 자기 첫째 아들이 장성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념이라는 장군도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 첫째 아들도 왕제야. 왕의 제목이 드는 아주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그만 하해라는 아주 그 못난 그 어린 애를 하나 이제 데리고 다녔는데 유서에는 그 첫째 아들을 들여다 빨리 왕에 즉위시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조거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오면 자기는 쫓겨나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죽었다는 걸 속여요. 근데 이게 여름이라 이게 행진을 하는데 이게 며칠 가면 시체에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이제 소문이 나버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겠어요? 동네에서 생선, 썩은 생선을 막 삽니다. 얼음이다 해가지고 그 잔뜩 싣고 가. 앞뒤로 진시황이 해가지고 앞뒤로 해서 이걸 싣고 가.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하죠. 이건 선물용으로 사간다 하면서 사가. 그래서 진시황의 시체가 썩는 냄새를 그걸로 막아요. 그리고 지금 같으면 이제 국무총리격인 이사라는 재상을 불러서 상의를 합니다. 황제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유서를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 너나 나나 이제 쫓겨나서 별 볼 일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작해서 여기 살아남는 방식으로 하자. 근데 이사가 원래 강직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떨어져 나가기는 싫으니까 그냥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 유서를 조작해가지고 그 큰아들 가서 자결하게 해요. 근데 목념 장군은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자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도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버지의 명예니까 거절할 수 없다고 그러고 죽어. 그래서 그 어린 아들 호해라는 아주 어린 애를 황제로 등극시켜요. 이 사람들 뜻대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대신들도 많고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사슴 새끼를 사슴을 한 마리 딱 가져와요. 그래서 그 황제에게 어린 황제에게 제가 아주 좋은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 어린 왕이지 뭐, 그 사슴 아니야. 그걸 왜 왕이라 그래? 그걸 말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야. 당신 이게 말이야, 사슴이야. 그걸 말이라고 한 사람은 살려두고 사슴이라고 한 사람은 다 제거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얘기할 거니까. 그게 소위 지록일마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권력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거야. 근데 거기에 거짓말이 그렇게 한 거야. 심지어 우리는 현실에 없는 것도 상상해서 상상의 동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용. 용 없어요. 현실적으로 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용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의 아주 미미한 속성이에요. 현장에 없는 것을 지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사기를 많이 치죠. 네. 예, 돈이 없는 데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없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아주 꼬맹이도 다 거짓말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하는 순간 그것도 다 터득하는 거예요. 매우 유용하다는 거. 거짓말에 매우 유용하다는 걸 예.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말의 힘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대화를 할 때는 네. 뭐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우선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요. 쓸데없이 막 너무 많은 정보를 줘도 안 돼요. 이제 그런 네 가지 조건.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한 걸 얘기해야 된다는 건데 네. 이게 가장 기본 조건이네요. 우리 대화에서 우리가 다 그리고 그런 가정해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삶이라는 게 단순치가 않은 게 친구가 뭐 미술 전람회 또는 뭐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초대장을 받고 갔어. 콘서트? 저런 것을 음악이라고 콘서트를 하나? 전람이 저런 걸 그림이라고 걸어놓고 저 사람들까지 초대를 했나? 그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인간관계는 끝나는 거야. 네. 아, 뭐 좋다. 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백색 거짓말이라 그러죠. 다 알아. 하지만 이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좀 부드럽게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악의가 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또 암 진단을 받았어. 근데 부모는 몰라. 이걸 전해야 될까 말까. 되게 뭐 별것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죠. 근데 그런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거짓말은 사회의 어떤 윤활유다. 사회생활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그 전라면 야 이런 걸 너 그림이라고 전시했냐 해버리면 그 난장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거짓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악의가 없는 거짓말은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찬 진실보다는 따뜻한 거짓말이 사회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거짓말해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지금까지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법 인정해줘라, 호감을 표해라, 진실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선의의 거짓말은 약간 좀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교수님 저는요 이렇게 서로 뭔가 험담을 하다가 이 사람 어떻대 저랬대 막 이렇게 하다가 친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나쁘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면서 또 우리 힘을 내자 이러고 또 으쌰으쌰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제가 부분도 아까 있잖아요. 그 소통은 감정적인 경우가 많고 감정적인 것은 그걸 같이 공유해 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공감적 소통이 되는 거고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분노, 화 이걸 그냥 참으면 이게 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해소하는 거죠. 네. 이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맨 그 욕만 해대고 이제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죠.
아니 근데 사실 그 호감을 사는 방법 중에 또 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요. 아니 잘생겼어. 예. 왜 무서워? 아니 그 잘생기셨어요. 네, 아니, 너무 그래서 좋네요. 네. 그 호감을 사는 방법이 굳이 외모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외모도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예. 제 눈에 안경이라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 마음씨예요. 역시. 역시. 처음에는 좀 뭐 이렇게 못생기고 뭐 그런 것 같아서 별로였는데 마음 씀씀이가. 그래서요 미녀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마음씨가 좋지 인물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미녀들이 누구에 빠지냐? 마음씨 좋은 사람한테 빠진다는 거죠. 마음을 키워야 되겠네. 마음이 역시 가장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키워야 이렇게. 예, 마음씨의 아름다움, 선한 마음, 남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예.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사실은. 외모만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의 아름다움이 더 큰 미죠. 네. 혹시 우리 인성 씨는? 저는 이번 너무 명강의를 해주셔서 이번 강의는 질문이 없습니다. 이건 전 진실을 저렇게 얘기해 오시면 내가 좀 몸둘 바가 모르겠는데. 질문이 안 나오는 명강이에요. 명강. 와. 자, 그럼 오늘은 갈등을 해소하는 그 소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남을 인정해 주는 거, 그다음에 남의 호감을 사는 자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